반갑습니다. 범이스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부터 새로 시행하거나 단속하는 과태료 4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특히 오늘은 일상생활과도 연관된 내용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와 범칙금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째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1월 22일부터 적용되는데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도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 지나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단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만약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이때 보행자 신호등도 적색이에요. 그럼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멈춰야 될까요? 정답은 멈춰야 됩니다. 일시 정지 후 지나가실 수 있어요. 이게 1월 22일부터 새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바뀌냐면 작년 7월에 도로교통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정지해야 되지만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회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일시정지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무조건 일시정지한 다음에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그 신호에 따라 지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행자 신호등 색만 보고 지나갔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앞차가 없으면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근데 만약 어길 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홍보가 미흡해서 별도의 단속은 하지 않고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에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이거 미리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관련법도 새로 시행됐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이렇게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고 이렇게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우회전할 수 있지만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만약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3개월 뒤부터는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분들도 우회전 신호등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참 편리한 역할이 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인해 오히려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설치하지 말고 교차로 등 다수의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역시 일시정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3개월 계도기간 이후부터 단속에 들어가지만 만약 오늘이라도 위 규정을 어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신호위반 처리로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집중 단속. 세 번째는 달라지기보단 현재 단속하고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설 명절을 맞아 정부가 쓰레기 무단 투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명절에는 여러 사람에게 선물로 받은 과일 상자, 택배 상자 등이 많이 버려지는 시기인데 이때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단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적발되는 이유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한 곳에 뒤섞어 놓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로 적발 대상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과태료도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이고 또 어떤 게 음식물인지 재활용인지 정말 헷갈린다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다음 중 일반 쓰레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김치, 2번 귤 껍질, 3번 계란 껍질, 4번 컵라면, 5번 대파 마늘 껍질, 6번 치킨 생선뼈. 정답은 2번 귤 껍질 하나만 음식물로 버려야 합니다. 먼저 김치나 절임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밴 음식은 물에 헹궈야 음식물로 버릴 수 있지만 그냥 버리는 경우에는 김치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김치 국물까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계란 껍질도 동물이 먹을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요. 컵라면의 경우는 안쪽에 폴리에틸렌이라는 코팅된 혼합물이라 안 되고 대파와 마늘 껍질은 매운 향이 강하기도 하고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일반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킨, 생선뼈와 복숭아 씨앗의 경우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사료로 적합하지 않아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 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분리수거하는 곳에 가면 잘못 알고 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게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인지 재활용품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에 올려둔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쓰레기 잘 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작년 여름에 많은 비가 내렸었죠. 그래서 안타깝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올해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물막이판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각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지하도로와 지하 공공보도시설, 철도시설 및 건축물 등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던 자연재해 대책법을 손보기로 하고 이후부터 수방시설이 없거나 관리에 소홀한 공공주택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도 강화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부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월 22일부터 새로 시행하거나 또는 단속하는 소식에 대해 말씀드려봤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전혀 모르고 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